안녕하세요. 지금은 일을 잠시 쉬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란 내부 공간을 목적과 용도에 맞게 계획하는 작업을 말해요. 단순히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적인 것만 고려해선 안 되고 기능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해요. 물론 경제성도 고려해야 하고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공간의 목적, 기능, 특성, 예산, 고객의 기호 등을 고려해서 공간의 구체적인 계획, 도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크게 설계와 시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저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회사에 다녔어요. 설계를 할 땐 디자인 컨셉부터 동선이나 조명 계획, 나아가 세부 계획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CAD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을 작성해요. 시공은 직접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도면집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반장님들과 협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걸 말해요. 정확히는 시공 감독이죠. 어렸을 적 엄마랑 언니가 손으로 하는 취미들을 즐기는 걸 보며 자랐어요. 주름지로 꽃을 만든다던가 도넛을 만든다던가. 그때는 따라하려고 해도 잘 못했어요. 아무래도 어려서 능숙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생이 되고 미술 시간이나 공예 시간이 재미있더라고요. 엄마와 언니의 영향을 받았는지 꽤 잘하기도 했고요.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칭찬도 받으니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특성화 고등학교에 디자인과를 갔어요. 디자인과를 가서 공부를 고1 때부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3 때 실내건축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취득하다 보니 나는 이 분야가 적성에 맞구나 해서 이쪽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자유로운 걸 좋아해서 구속받는 직업이나 미래가 정해져 있는 직업은 갖고 싶지 않았거든요. 뭔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더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상황하고 맞물려서 공간 디자인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실내 디자인 전공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실내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 실내 디자인, 실내 건축과, 공간 디자인 등 여러 전공을 할 수가 있어요. 배우는 것들은 비슷한데 과 이름만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비전공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 대학 생활의 대부분은 야간 작업이었어요. 알바도 했고 연애도 했지만 그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같아요.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진짜 과목명은 실내 디자인이에요. 실내 디자인이라는 이 수업은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예를 들어 이번 학기에는 시금 공간을 할 건데 그중 카페를 할 거야. 그러면 가상의 클라이언트를 설정하고 사이트와 컨셉 등을 정해요. 3, 40평대의 공간인데 레이아웃은 어떻게 짤 건지, 클라이언트 요구사항은 뭔지 그런 가상의 조건들을 설정해서 교수님께 1:1 컨펌을 매주 받아요. 그 준비를 일주일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이 수업은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 때까지 있고 4학년 땐 1년간 졸업작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야작을 4년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바도 좋은 기억 중 하나예요. 1년 반 정도 치킨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사회생활을 거기서 한 거죠. 그때는 알바가 처음이다 보니 가족과 친구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사장님과 사모님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보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걸 대처하는 사장님과 사모님을 보면서 제 실수를 깨우치고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도 손님을 대하는 방법이나 억울해도 참는 방법, 하나를 꾸준히 하는 법 등을 배웠어요. 제가 아무리 고등학교 때 맛보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학교는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시공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진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공간 안을 배치하는 방 꾸미기? 그걸 정확히 스타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대학교를 가보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배우더라고요. 단면도도 그리고. 디자이너보다는 건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대학 동기들 거의 대부분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교수님께 컨펌을 받는데 저는 이 디자인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 교수님과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근데 회사를 다녀보니
교수님의 역할이 고객의 역할과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도 고객의 취향이 아니면 마음에 들 수 없던 것과 같았던 거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서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저는 사실 직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학교가 맞는 사람이 있고 실무가 맞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데 학교가 되게 안 맞아서 실무에 맞을 것 같단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실무가 더 잘 맞았어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작은 회사에 다녔는데 직접적으로 고객과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었지만 소장님 그리고 사수분과 함께 미팅도 하고 조율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간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현장에서 시공하는 반장님들과 이야기하며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만족도가 높고 애정도도 높았었는데 지금은 퇴사를 하고 쉬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적인 부분이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땅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작업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설계도 하고 감리도 봐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마감 시간에 쫓겨서 다들 야근하고 밤새고 주말 출근하고 결국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든 완성을 해내요. 그러면 다음 고객들도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고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더 시간을 들여서 좋은 퀄리티를 내고 싶고 쉬어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괜찮은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만의 디자인 색을 찾기 위해서 퇴사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 회사의 대표, 저희는 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의 디자인을 찾는 고객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디자이너가 소장님의 디자인을 따라가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소장님과 디자인 취향이 다른 부분이 커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열은 이직이 잦아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겨서 그 회사의 디자인 감각을 배운다고 해야 하나? 그러다 보면 나는 이것보단 이게 더 좋네? 하며 자연스레 내 스타일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자격증 공부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직에 도움이 되고 공부도 되고요. 평소에는 공간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디테일 도면이나 외국의 공간 같은 것도 찾아보는데 제일 좋은 건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유명한 건축물이나 유명한 카페 등을 찾아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고 있어요. 자격증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포기하고 책을 읽었어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 되더라고요. 원래 책을 좋아하긴 했는데 요즘 들어 유독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시간들이 행복해요.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3, 4일은 꼭 누군가를 만나요.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를 좋아해요. 대화를 나눴을 때 잘 통하면 내면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혼자 있더라도 항상 뭔가를 해요. 운동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하루하루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런가 봐요. 저는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직업을 계속 하겠다고 9년이 넘게 항상 똑같은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왔어요. 나는 이런 회사를 차리고 이런 디자이너가 되어야지. 근데 요즘 퇴사하고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쓰면서 다른 미래도 조금씩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소설 작가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으면서도 그게 안 될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한 그런 단계예요. 최근에 봤던 글 중에서 사람들은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는 줄 알지만 그걸 버리고 다른 길로 가면 그곳에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제가 배운 전공을 버리자니 아깝고 가끔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저를 찾아주는 분도 생기니까 용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가까운 미래에는 행복한 걸 하면서 살고 싶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글도 계속 쓰고 싶어요. 그러면서 프리랜서를 준비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나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작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전체적인 능력보다 일부 능력을 집중 성장시켜서 특화된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요. 그게 어느 쪽이 될지는 찾아가는 중인데 기획이나 고객 상담,
견적 쪽에 관심이 많이 가요. 최종적으로는 아이디어를 내서 기획을 하는 그런 쪽에 특화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공간의 컨셉트만 잡는다든지 그런 회사요. 아직은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 현장 등 업계 전반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인테리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이 되어서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